무르익어가는 가을, 여러분은 계획 중이신 여행이 있나요? 때론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아무런 종착지도 정해두지 않고 말이에요.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쉬는 곳. 김현철 선배님의 노래처럼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올라탄 춘천의 기차. 이 기차는 어딜 향해 달리고 있는 걸까요? 이 길의 끝에서 우린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춘천행 기차를 타기 위해 온 이곳은 청량리역입니다. 일찌감치 서울 동부의 관문으로 대한제국 고종황제 시절 만들어진 전차의 종착역 역할을 했던 청량리역. 당시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이 이곳 청량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1971년 경춘선의 시작이자 끝으로 역할을 맡게 되면서 특히 이 청량리역 시계탑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이자 성지이기도 했죠. 그 시절 감정을 끌어모아 도착한 청량리역 플랫폼. 그래서 MT 가본 적이 없고 뭐 기차 타고 가는 여행이 보통 그냥 좀 20대 초반에 좀 젊을 때 어릴 때 많이 그러는데 데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이걸 타보는 거지 뭐. 어디로 가볼까요? 사실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기분 닿는 대로 가보려고요. 이기지 못한 발견과 우연의 설렘이 곧 여행의 매력이기도 하니까요. 기차, 오랜만에 타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 설레는 기분을 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니까 제가 살짝 SNS 라이브를 켜봅니다. Hello. Hi. Hola. 오랜만에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탔고 아직까지 서울을 벗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할 만한 풍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창밖에 보이는 지금 이 풍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기차를 타고 보니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소 낯선 기분이 조금은 듭니다. 이런 2층 열차도 있구나 싶어서요. 원래 경춘선 하면 제가 자주 탔던 그 무궁화호 아닌가요? 거리 87.3km, 서울과 춘천 사이를 잇는 철길 경춘선. 경춘선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 때문일까요? 유독 경춘선 무궁화호 열차 안엔 여행을 떠나는 이들의 설렘이 그득그득 가득했습니다. 특히 대성리, 청평, 가평, 강촌 같은 곳은 대학생들의 MT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늘 이곳 기차역들엔 무리지어 여행 온 청춘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부럽다. 하지만 경춘선은요, 추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철도이기도 합니다. 경춘선은 일제강점기였던 1939년 7월 25일 우리의 순수 민족 자본으로 만든 최초의 철도로 개통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강원도청을 철도가 이미 설치돼 있던 철원으로 이전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한 춘천의 부자들이 사재를 털어 춘천과 서울 간 철도를 만들었다는데요. 우리가 앞서 대전과 인천에서 만났던 경부선, 경인선 철도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는 다른 시작이죠.
이후 한국 전쟁 때는 군수 물자를 나르는 열차로 역할을 하다가 1980년 디젤 기관차,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궁화호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경춘선 위로 우리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경춘선의 추억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저는 경춘선은 아니지만 무궁화호 하면 떠올리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난 악몽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18살 때부터 데뷔하기 전인 21살, 22살 때까지 거의 일주일에 4-5번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천안역까지. 여기서 지나는 거는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뀐 서울역 박물관이 그때 당시는 서울역이었어요. 거기서 기차를 항상 탔고 막차가 12시 35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궁화호였던 것 같고 그거 놓치면 새벽 4시까지 4시 반인가? 통일호 맨 처음 개통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탄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휴대폰을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어요. 또 이제 MP3나 CD 플레이어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난 언제 데뷔할 수 있을까라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어린 나이 10대 때 혼자서 맨날 차에서 4-5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쓰는데 그렇게 혼자서 다짐을 했고 그러면서 그 다짐 속에서 내 스스로가 뭔가 되게 다져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춘천까지 2시간. 많은 이들의 추억을 싣고 느릿느릿 달리던 경춘선 무궁화호는 2010년 12월 20일 운행을 멈추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상봉역과 춘천역 사이로 새롭게 복선철로가 개통되면서 청량리역과 남춘천역 사이 단선이었던 좁은 철로도 제 역할을 내어주고 휴식을 취하게 되었죠. 이제는 옛 경춘선이라 불리는 폐철로 곁에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내어준 옛 기차역 건물들이 그 시절의 기억을 품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939년 경춘선 첫 개통 때부터 역사를 함께했던 옛 화랑대역. 그 시절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나라 철도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태릉역이라고 불렸는데 바로 앞에 육군 사관학교가 이전해 오면서 1958년 화랑대역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불과 2010년까지도 인근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나 또 서울여대가 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이곳 학생들이 통학할 때 오가던 기차역이었다고 하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이 학교 출신인 분들이 계신다면 기분이 조금 아련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철도의 역사를 알려주는 공원으로 남아있답니다. 제가 대신해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경춘선은 무궁화호가 아니라 ITX 청춘이라는 특급 열차로 또 여느 전철로 사람들을 싣고 달리는 복선철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TX 청춘을 타고 강촌역에 내려서 무작정 다음 열차를 타고 보니 일반 전철이네요. 다음 역은 김유정역. 이름이 왠지 친숙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번 내려볼까요? 좋다. 우선 역 자체가 좀 특이한데요? 한옥 느낌으로. 잘 모르는 소설가인데 이렇게 이름을 건 역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역도 없고 이순신역도 없는데 어쨌든 왜 여기 있지?
김유정역 이곳에서도 옛 경춘선에 기억들이 멈춰서 있네요. 맞아요. 저 열차가 바로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옛날 열차 그대로네. 이렇게나 좌석 사이 거리가 좁았었나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무릎도 맞부딪히면서 함께 어디론가 향하고 했던 그 낯선 얼굴들. 혹시 저를 기억하거나 지나치신 분들 지금쯤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으시겠죠? 저도 그런 시절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듯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1939년 경춘선 개통과 함께 그 역사를 이어온 김유정역. 원래는 이름이 신남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역 이름이 신남면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 지역은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2004년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이곳 기차역은 우리나라 철도 역사 최초로 사람 이름을 따서 김유정역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차역 앞엔 김유정 문학촌이 만들어지면서 이곳 김유정역에 오면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없어. 기차역 앞은 여느 관광지 마냥 식당들도 꽤 있고 좀 개발되었나 했더니 조금 더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니 그냥 시골 마을이네요. 근데 여기 다 초가집 느낌이네. 춘천읍에서 한 20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내딛는 조그만 마을.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빽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옴팍한 떡시루 같다 하여 동명을 신례라 부른다. 나 나비가 이렇게 내 쌍이 막. 신례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김유정의 고향이자 김유정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엄청 크네요. 김유정 문학촌. 오, 멋있다. 흐짜차. 와, 멋있긴 하다. (1908년) 이곳 강원도 춘천 신례마을에서 태어나 1937년 폐결핵으로 고작 29살 나이에 요절한 소설가 김유정. 짧은 생애였음에도 그는 30편에 가까운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봄봄, 동백꽃, 금 따는 콩밭 모두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작품들이잖아요. 동백꽃 알죠? 와, 29대도 운영하셨구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한강 작가님이. 지금 난리 났대요. 책이 없어서 못 판대요, 진짜. 뭔가 그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김유정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님들의 이런 서적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고,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와, 근데 엄청난데요? 조선의 톨스토이.
농촌을 무대로 인간에 대한 훈훈한 시선과 그 끝에 닿아 있는 희노애락을 풀어내면서도 그 시절 가난하고 비참했던 농촌 생활의 실정을 담아내 우리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나는 마른 봉필의 딸 점순이와 혼인한다는 조건으로 머슴 노릇을 한다. 나는 어서 점순이와 혼인하고 싶으나 봉필은 점순이 키가 자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놓는 바람에 좌절된다. 나는 병을 빙자해 태업을 하지만 봉필은 공갈과 매질을 한다. 나는 이번에 장인의 그곳을 붙잡고 늘어지지만 점순이는 내 편을 들지 않고 아버지 편을 든다. 나는 맥이 빠져버린다. 당시 대릴 사이를 핑계로 노동력 착취가 빈번하던 실정을 해학적으로 풍자한 소설 봄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순박한 시골 청년 나는 혹시 김유정 본인이 아니었을까? 특히 김유정은 우리말을 지극히 사랑했던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소설 속엔 한문이 거의 없기로 유명하다는데요. 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뽀뽀라는 우리말이 처음 등장하는 문학 작품도 바로 김유정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오 우지마 우리 아가야 하고 그를 얼싸 안으며 뺨도 문태고 뽀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행복과 아울러 우리 의무를 우리는 흠씬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옛 강촌역과 김유정역 사이로 나 있는 철길은 이제 직접 바람을 맞으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Let's go! 원래 이래. 쏴! 달려! 맨날 집 냄새. 진짜 집에 갈 때 맨날 이 냄새 났어. 옛날 생각난다. 아, 똥 냄새. 와, 이제 가을이다. 무궁화호를 타고 달리던 일들이 머나먼 시간 속으로만 묻어둬야 한다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경춘선 주변의 풍경들을 직접 얼굴로 또 손으로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으니 참 좋네요. 오늘 여행을 끝으로 예술가의 성대의 ASMR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산책했던 국가 유산들, 그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과 같은 궁궐부터 종부님한테 혼나가면서 서예를 배우기도 했던 한옥고택,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할 수 있었던 천안에서의 호두나무랄지 참 많은 추억이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또 드는 생각이, 이 국가예산 채널을 또 알게 되면서 함께하게 되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조금 잊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유산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 조금 더 제 삶에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 너무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영상들인데,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느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소중한 댓글들이 모여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만나요. Gasping for breath, I try to turn around.